자, 이번에는 관측값 해석론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관측값 해석론, 다른 말로 오차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관측을 합니다. 또 각과 거리를 재기 위해서 측량을 하죠. 이러한 관측에는 정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값을 얻을 때 항상 참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오차가 있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참값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가장 참값에 가까운 값이 무엇인가 라는 값을 생각해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최확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악값. 그래서 우리가 이 최악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 관측해서 반복 관측한 이후에 조정과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값을 대신할 수 있는 최악값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악값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평균값, 우리가 여태까지 구해서 사용하던 평균값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한 번 재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반복 관측을 하죠. 그래서 5번이나 10번 정도 관측을 한 이후에 이 값을 모두 더해서 관측 횟수로 나누어주면 평균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차의 보정이라고 할 때는 정오차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오차의 조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정오차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오차와 부정오차가 모두 해석이 되는데, 과거에는 부정오차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오차론이란 무엇이냐? 정오차를 없애는 보정, 그리고 부정오차를 없애는 조정을 통해서 오차를 없애거나 오차를 줄여서 최악값을 결정한 이후에 이 최악값이 각각의 관측값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또는 어떤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해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오차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차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측과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측은 영어로 observ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각이나 시 이런 것과 같이 대상물의 현상과 요소를 재거나 추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측정은 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재는 것과 같이 주로 작은 값의 결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차론에서 얘기할 때 또는 측량에서 얘기할 때 관측이냐 측정이냐라는 판단을 할 때는 아무래도 측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스케일이 좀 큰 관측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벌써 아시겠지만 이 챕터의 제목이 관측값 해석입니다. 이 관측에는 크게 독립관측과 조건관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성질에 따른 관측의 분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독립관측과 조건관측. 독립관측은 어떤 경우냐? 주로 거리와 높이에 대한 최악값 산정에 주로 이용합니다. 거리나 높이. 그러면 여기 이제 아직 서술이 안 됐지만 조건관측은 거리나 높이가 아니라면 각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겠네요. 자,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될 거 반드시가 아닙니다.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래서 독립관측은 서로의 관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측값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관측을 얘기합니다. 즉, 서로 다른 지역의 길이나 서로 다른 지역의 높이를 재는 것과 같은 측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조건관측은 주로 각입니다. 각에 대한 최악값 산정에 활용하는 부분이 조건관측이에요. 따라서 이 조건관측은 말 그대로 조건식이 필요합니다. 즉, 정해진 조건이 맞는가? 조건이 성립되는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비교하면서 관측하는 것이 조건관측이 되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각을 관측하고 다른 하나의 각을 관측했을 때 이 값이 최악값이라면, 즉 참값에 가까운 값이라면 우리는 삼각형의 나머지 각 어떻게 구하죠? 예,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이 180도에서 두 개의 각을 더한 값을 빼주어서 그 차이만큼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나머지 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각을 관측을 했을 때 이 값이 알파라고 얻어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각 BOC,
요 각을 쟀을 때 요 값이 베타라고 정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각 값말을 쟀습니다. 즉 A서부터 O까지, O에서 C, 즉 각 AOC, 즉 이 전체 값을 관측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이 각과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 관측은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저쪽 값과 이쪽 값을 비교하면서 그게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그런 관측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법에 따른 관측을 한번 보죠. 자, 방법에 따라서 거리와 높이와 각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거리와 높이 같은 경우는 직접 간접 측량을 다 합니다. 즉 직접 거리 측량에 의해서 줄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접 거리 측량에 의해서 줄자가 아닌 항공 삼각 측량에서 또는 항공 사진 측량에서의 사진상의 거리를 판단한다든지 또는 GPS에서 얻어진 두 개의 좌표를 비교해서 거리를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높이도 직접 수준 측량과 간접 수준 측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레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 점의 위치를 잡고 다른 점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수준 측량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접 수준 측량은 말 그대로 지도상에서 등고선의 높이를 비교해서 두 지점의 높이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GPS에서 두 점의 신호를 잡고 거기에 위치를 결정한 이후에 두 점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접 수준 측량이라고 포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거리 측량에서는 이 직접 거리 측량, 간접 거리 측량, 또 높이에서도 직접 수준 측량, 간접 수준 측량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재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A와 B를 줄자로 놓고 재고 C라는 길이를 줄자로 쟀다면 A와 B는 직접 독립 관측이고, 하지만 또 A와 B를 더한 값이 C와 같다는 조건을 찾는다면 이거는 조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접 거리 측량의 조건 관측이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각은 직접 우리가 트랜짓을 이용해서 또는 데오돌라이트를 이용해서 각을 직접 잽니다. 따라서 아주 특수한 경우, 지도상에서 계략적으로 각을 구하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을 재는 이런 각을 빼놓고는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트랜짓이나 데오돌라이트를 들고 각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각 측량에 해당됩니다.